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재활의학과 유지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지 림프 부종 환자를 위한 자가운동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상지 림프 부종에 준한 게 아니라 이제 신체 활동이나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에 한국인을 위한 신체 활동 지침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보고되는 것처럼, 여기서 안내되는 것처럼 성인이나 노인에서의 신체 활동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운동, 신체 활동을 하면 체력이 향상되고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거나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망 위험이 감소되고 심혈관 위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되고 또 심혈관 위험이 감소 그리고 혈중 지질의 개선, 고혈압 위험의 감소, 제2형 당뇨병 위험의 감소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 또 최근에는 암 예방 이런 여러 가지 암종에 대한 암 예방의 효과가 있고 또 인지 기능의 향상 그리고 치매 위험이 감소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위험이 감소되고 수면의 질이 상승되고 또 뼈 건강,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또 노인의 경우에서는 낙상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최근에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알려지면서 운동을 하자,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미디어에서의 얘기나 이런 것들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성인에서의 어떤 신체 활동의 권장량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체 권장량은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고 권장 수준보다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이롭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량이 충분하더라도 하루 동안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또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따로 떼어져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나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에서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의 권장량을 살펴보면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시고 또 근력 운동을 하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평형성 운동을 하고 또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나 노인에서의 운동 권장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량을 살펴보면 유산소 신체 활동량은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또는 고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75분에서 150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중강도만으로 150분이나 300분을 채우실 필요는 없고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의 일부는 중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의 2분과 같기 때문에 중강도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을 잘 섞어서 내가 좋아하는 신체 활동으로 뭐든지 간에 이렇게 이 권장량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걸 잘 시행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게 어떤 해가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일 이상 하시도록 권장하고 있고 신체의 큰 근육들 각 부위를 모두 시행하고 한 세트에 8번에서 12번 반복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한 신체 부위는 하루 이상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이 운동량이 수월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다음에 무게를 더하거나 세트 수를 조금씩 늘리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 성인에서의 이제 신체 활동 지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하시도록 권장하고 또 근력 운동을 하시도록 권장하는데 이렇게 신체 활동, 운동이라는 말이 자꾸 이제 좀 혼란스럽게 계속 반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리면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골격근의 수축, 이완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인 신체 활동 우리가 직업적으로 어떤 농사일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발되는 신체 활동도 우리가 이런 신체 활동량에 포함시킨다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집안일이나 이런 빨래를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시는 도중에서도 유발되는 어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우리가 권장량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 동안에 우리가 친구들이랑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체 활동에 포함될 수 있고 또 버스를 타러 가신데
이제 걸어가신다든지 지하철을 환승하신다든지 뭐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이런 부분들도 신체 활동으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근력 운동에서 나왔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체력 개선이나 유지를 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의 한 종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어떤 자세를 또 구조화해서 시행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소 신체 활동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라, 고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뭐 고강도의 운동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심박동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시행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토크 테스트나 운동 자각도를 통한 운동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토크 테스트를 통한 중강도의 신체 활동은 옆 사람이랑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할 수 없을 정도를 중강도의 신체 활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하던 걷던 옆 사람이랑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렵거나 몇 마디 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는 고강도의 신체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운동 자각도를 이용한 거는 이제 어떤 신체 활동을 하든지 간에 호흡이 약간 가쁜 상태로 이제 하는 것들을 중강도, 호흡이 아주 가쁜 상태를 고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버스를 타러 가거나 이럴 때 걷거나 하실 때 약간의 숨이 차고 또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약간의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는 중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아까 신체 권장량의 저강도의 운동, 저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은 없었던 것을 좀 고려하면 어떤 신체 활동을 하든지 간에 약간의 숨이 차는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우선 우리의 이제 심폐지구력을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점을 챙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강도 운동으로 예시는 이제 빠르게 걷기, 뭐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 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숨이 차는 정도의 일을 하실 때, 낮은 경사의 등산, 자전거 타기, 속도가 조금 낮고, 그리고 골프, 뭐 수영 연습, 뭐 가벼운 춤추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고강도는 달리기, 높은 경사에 어떤 그런 등산을 하시거나, 조금 높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시거나, 뭐 격하게 춤을 추시거나, 수영, 시합, 어떤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고강도로 운동을 하시거나, 크로스핏, 그리고 스피닝 이런 운동들은 고강도의 운동으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 성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활동 지침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암 생존자라고 하는 것을 정의는 암을 진단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던지 간에 혹은 암을 이제 치료가 종료되고 경과를 보시는 시점 모든 분들을 암 생존자라고 여기서는 이제 정의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이제 유산소 신체활동은 일주일에 중강도 운동을 적어도 150분에서 300분 혹은 고강도 운동을 적어도 75분에서 150분,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하시는데 전신 대근육 근력 운동을 하시도록 권유하고 있고, 유연성 운동은 유산소 운동 하시기 전에 하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 이상 2회 이상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혹은 노인 혹은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코어나 평형성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시고 나서 손발의 감각이 떨어져서 좀 균형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일반 성인에서의 신체 권장량과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 활동 지침의 양은 사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실 때 대근육, 이제 가슴, 어깨, 팔, 등, 코어, 다리 이렇게 큰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다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실 수 있는 걸 권유드리고, 횟수는 일주일에 2에서 3번, 강도는 한 세트당 10번에서 15번 반복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반복하는 걸 2에서 3세트씩 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한 중량을 처음에 활용할 때에는 10번에서 15번 반복을 수행할 수 있는 가벼운 중량을 활용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10번에서 15번 반복에 하시는 걸 3세트 정도 하시는 게 쉬워지고 나면 중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시도록 여기서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트 하시고 다음 세트 하시기 사이에는 2, 3분 정도의 휴식을 반드시 취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 이상의 약간의 더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을 권유드린다면,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10번에서 15번 반복을 같은 자세를 하실 수 있는 중량을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강도의 근력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암 생존자분들이 일반 성인에서의 우리가 신체 권장량과 거의 같은 양의 운동량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또 그렇게 다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셔서 너무 컨디션이 떨어지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체 권장량을 하기보다는 내 컨디션에 맞도록 운동을 조절해 주시는 게 우선은 필요하고, 또 이제 운동의 수정이 필요한 다른 어떤 증상들에는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시거나 뼈저리가 있거나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문제가 있는 경우 좀 운동의 수정을 하거나 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에 조금 어떤 전문가의 상의나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중에 하나로 림프 부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시기 전에 혹은 운동을 중단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로 어떤 우리의 건강에 대한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어떤 변화가 있으실 때에는 전문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시로 림프 부종의 악화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 우리가 신체 검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권장량이나 이렇게 이 이상의 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림프 부종을 있거나 림프 부종의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문가의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운동을, 림프 부종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신체 활동,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암 생존자분들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 현재까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관련 증거들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의 암종의 암 예방 효과가 있고, 이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중강도의 운동 150분에서 300분, 고강도의 운동 15분에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효과이고, 운동량이 어느 정도의 운동을 더 하면 더 좋다라는 거는 없지만, 3개의 암종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에서는 생존율의 향상도 운동을 하면 하실수록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암 관련 피로, 삶의 질, 신체 기능, 불면, 우울, 림프 부종에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것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암 관련 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어떤 무리를 하고 나면 피곤하고 또 쉬고 나면 좋아지고 이런 일상적인 피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암 관련 치료를 하시고 나서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하고 또 푹 쉬었다고 생각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피로감을 우선 암 관련 피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암 관련 피로의 경우에 유산소 신체 활동량만 했을 경우, 또 근력 운동만 했을 경우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의 경우에도 유산소 신체 운동만 했던 경우도 괜찮고, 근력 운동만 했던 경우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고, 유산소나 근력 운동을 함께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 기능도 마찬가지로 유산소 신체 활동만 했던 경우, 근력 운동만 한 경우,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한 경우, 같이 한 경우 다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불면이나 우울의 경우에는 유산소 신체 활동만 한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고, 근력 운동만 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련 증거가 많지는 않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과 우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시는 쪽이 긍정적인 우리가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 부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림프 부종이 좀 운동을 조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분에 포함된다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림프 부종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또 근력 운동만 한 경우에는 또 림프 부종에 도움이 되더라. 림프 부종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림프 부종 관련 증상을 조금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더라라는 그런 최근에 이제 연구 보고들이 많고 그 증거가 이제 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한 경우에 대한 증거는 많지 않고 이제 근력 운동만 했을 경우에는 림프 부종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보고들이 있는데 이 운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주일에 2번에서 3회 정도로 하시고 말씀드렸던 그 저항을 매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감독하에 근력 운동을 했더니 여기 이렇게 했더니 어떤 림프 부종과 관련된 증상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라라는 이런 이제 연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지 림프 부종이 그럼 운동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운동을 잘 하면 림프 부종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우선 생각인데 그러면 정말 상지 림프 부종의 운동은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림프 부종이라는 것을 조금 크게 살펴보면 림프계의 손상이나 기능 이상에 의해서 림프액의 수송 능력 저하가 생겨서 생기는 발생에 의해서 신체에 발생하는 부종을 이야기하고 이제 림프액이 이런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송 능력의 저하가 생기면서 이렇게 좀 고이거나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부종을 림프 부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림프 시스템을 먼저 조금 크게 살펴보면 림프 시스템을 보기 전에 이제 우선 동맥혈이 피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심장이 이렇게 펌핑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동맥혈이 나오면 이렇게 정맥이랑 연결이 돼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말초에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입니다. 동맥에서 이렇게 정맥으로 연결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림프 시스템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말초에서 소정맥에서 소동맥에서 소정맥으로 이렇게 혈류가 흘러갈 때 이 주변 조직의 어떤 압력 차이와 들이 있기 때문에 혈류의 일부가 이렇게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고 이 주변에 이렇게 간질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고여있게 되는 이 간질액이 이제 압력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림프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들어온 이 림프계에 액체가 들어오게 되면 간질액이 림프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된 림프액은 이렇게 림프절을 따라서 이렇게 큰 관을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흐름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류량이 많아지는 상황들이 오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간질액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간질액의 양이 많아지면 림프에 부하되는 이런 어떤 부담감도 조금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림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동맥에서 정맥으로 혈액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압력 차이에서 간질액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빠져나오는 간질액이 림프계로 순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역세포라든지 단백질 성분이라든지 액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콜렉팅 림파틱스라는 큰 어떤 메인 흐르는 관을 통해서 이렇게 림프액이 림프절로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림프의 흐름을 유발하는 내적인 요인으로는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스무스 머슬셀이라는 어떤 수축하는 이런 세포들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수축에 의한 림프액이 이렇게 순환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밸브가 있기 때문에 뒤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림프관, 큰 관에 이런 수축력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게 하나의 내적 요인이 되는 거고 외적 요인으로 이 림프액의 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주변의 골격 근육의 수축, 근육들이 수축이 주변에서 하면서 이 림프액의 순환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또 호흡을 통한 어떤 이런 압력의 변화들로 인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는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주변 동맥들이 이렇게 뛰는 이런 박동을 통해서도 이런 림프액의 순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의 흐름은 이렇게
흡수가 되고 나면 이 림프관 자체의 내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호흡, 동맥 이런 움직임에 의한 외적인 요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이런 순환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운동이 근골격계에도 영향을 주고 또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또 호흡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림프계로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흡수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고 또 흡수된 이후에 이 단백질 이런 림프액의 흐름을 초전시키는데 운동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상지의 림프 부종의 경우에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맥에서부터 정맥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의 이 간질액이 림프에 의해서 흡수가 돼서 이렇게 림프절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끝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림프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흡수를 해서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흡수가 잘 되지 못하니까 이 간질 쪽에 이렇게 림프액들이 이제 이렇게 간질액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이 아래쪽으로 붓는 것이 림프 부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상지 림프 부종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이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 림프절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아래쪽에 있는 림프액이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이 되지 못하고 이게 간질액이 이렇게 보이면서 생기는 게 림프 부종이 되는데 이 겨드랑이 림프절이라고 하는 이 영향을 받았던 곳이 표피층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영향을 미치니까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게 림프 부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피층이라든지 피하 지방층, 근육층 위쪽에 주로 영향을 받게 돼서 이렇게 림프액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단백질 성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섬유화가 진행되는 것이 림프 부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림프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치료적인 요인으로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한 경우 혹은 이제 뭐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종이더라고 하더라도 겨드랑이 림프절 부위 주변으로 이제 전이가 돼서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 혹은 겨드랑이 림프절로 암이 현재 전이가 된 경우 일부 항암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림프 부종과 관련된 잘 알려진 위험 인자로는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상지 주변으로 감염이 생겼을 때에는 림프 부종 관련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치료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과 관련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기 전에 림프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수송 능력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뭐 암의 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림프 수송 능력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 림프 수송 능력이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에 따른 림프 부하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림프 수송 능력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림프 부종이 생기지 않고 우선은 잘 림프액이 순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림프의 수송 능력이 정상 수치에서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림프 부하가 림프 수송 능력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혈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잘 흡수가 되고 있었는데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림프 부하가 이렇게 혈류량이 많아지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림프 부하가 되면 림프가 흡수해서 순환시켜야 되는 양들이 많아지고 이 수송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림프 부하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종으로 생기고 간질액이 더 이상 흡수되지 못하고 고여있는 그런 위험도가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림프 부하를 높이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과한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한 운동을 하면 순환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한 간질액을 여기 이제 생성을 촉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흡수해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 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게 부담감이 림프계의 부담이 높아지게 돼서 림프 부종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림프 부종은 이제 림프계의 흐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한 운동을 하면 또 림프계에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는 네, 그러면 정말 이제 상지 림프 부종 환자분들에서 자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림프 부종 관련 치료적인 운동
부분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산소 신체 활동이나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운동은 근골격계나 심혈관계, 호흡계에 영향을 줘서 림프 흐름을 좋아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림프 부종에 대한 치료적인 운동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보통 림프 부종 운동이라고 찾아보시거나 이제 각 병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운동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림프의 흐름을 도움을 주는 이런 운동들이고, 저희 병원 환자분들의 분들도 이제 막 오셔가지고 뭐 어떤 병원 뭐 동영상을 보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어떤 뭐 동영상이나 어떤 것들에 도움을 받으시던지 간에 어떻게 하시는지만 알고 있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추후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한 운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한 간질액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림프계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들이 이렇게 과한 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앞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국감정보센터에서 제가 가지고 온 환자 교육 리플렛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근력 운동, 과도한 노동 이런 부분들은 림프액 생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몇 킬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림프 부종 관련 치료적인 운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 부종 관련 치료적인 운동들은 림프의 흐름에 도움을 주는 외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운동을 통해서 림프액의 순환을 도와주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가장 먼저 이제 시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게 복식 호흡 혹은 이제 횡격막 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이렇게 들이마셨을 때 횡격막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이런 움직임과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흉관과 복강의 압력에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쪽에서 이제 큰 관을 통해서 림프액의 순환을 하는 부분들에 이렇게 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이나 이제 현경막 호흡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관련 치료적인 운동을 하시는 시작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은 이제 호흡할 때 가능하면 이제 가슴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배가 움직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한 손은 배 위에 한 손은 가슴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입으로 숨을 후 천천히 내쉴 때에는 배가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호흡법을 좀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치료적 운동은 한 자세를 5번에서 10번 정도까지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식 호흡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림프액의 순환을 도움을 주고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서 림프액의 순환을 도움을 주는 운동들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는데 먼저 목, 그다음 어깨, 그다음 팔꿈치, 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스트레칭의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 그림들은 국감정보센터 저희 병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리플렛 교육 자료들이고 이 그림은 서울대학교 병원 안병원에서의 재활 정보에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을 보시는 또 타 병원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동작에서 약간씩 다른 동작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든지 간에 이렇게 목에 우선 스트레칭을 위주로 하시는 거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자세는 10초,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또 5초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을 앞으로 숙이고 위로 들고 또 이 자세가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목을 좌우로 돌리시고 또 목을 좌우로 기울이는 이런 운동들을 그리고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의 스트레칭을 이 동작들 중에서 2-3개 정도를 선택하셔서 5번에서 10번씩 반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어깨, 등
몸통 위주의 스트레칭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깨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사실 이제 유방암이나 이런 치료들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 가슴에 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어깨를 돌려서 제자리를 잡는 어깨 돌리는 운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깨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이런 동작들, 그 다음에는 어깨를 팔을 펴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는 동작, 혹은 팔을 양옆으로 돌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는 동작, 이런 동작들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또 팔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런 동작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봉 같은 걸 잡고 옆으로 돌렸다 하는 운동들. 그래서 한 자세를 5번에서 10번씩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좋고, 또 이렇게 등을 뒤로 스트레칭하는 동작, 그리고 W 운동이라고 하는 가슴 스트레칭 운동들, 이런 운동들도 2-3개 정도 고르셔가지고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팔꿈치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이런 운동들도 시행해 주시고, 혹은 이렇게 조금 동작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는 이런 운동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손 운동, 손목을 돌리시거나 주먹을 젓다가 폈다가 하는 동작들, 혹은 공을 손에 쥐고 부드럽게 이제 시행해 주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그림처럼 하나의 동작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것도, 이게 여러 가지 동작을 하셔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시작하시고, 그다음 목, 어깨, 몸통 스트레칭, 그다음 팔꿈치, 손 이렇게 순차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 동작을 이제 포커스를 둬서 목, 어깨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이제 여기 이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지나갔지만 팔을 위로 올렸다가 앞으로 돌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이런 운동, 그리고 지금처럼 수영하시는 것처럼 팔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주시고, 또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이런 이제 연속적인 움직임을 하시는 것들도 이제 림프 부종과 관련된 치료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작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된 동작, 유기적인 운동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유방암 관련된 연구들에서 태극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운동들이 림프 부종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의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연구 보고들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태극권이라고 하는 운동은 호흡과 천천히 유기적인 어떤 이런 상하지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이런 비슷한 운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 이런 것들은 어떤 순환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들을 마치시고 나면 다시 복식 호흡을 하셔서 림프 부종 관련 치료적 운동의 시작과 마무리는 이제 호흡 운동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태극권과 같은 그런 유기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스트레칭 운동들을 하시면서도 좀 부종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걸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아까 동영상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들은 이제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산소 신체 활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소 신체 활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근력 운동도 하면 할수록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점을 가지게 되는데, 림프 부종의 경우에서는 림프 부하가 갑자기 많아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이제 림프의 부하가 되면 림프 부종이 악화시킬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간질액의 생성량이 많아지는 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 운동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심장에서 뿜어내는 그런 양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시거나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낮은 강도의 운동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그러면 림프 부종이 있을 때 운동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우리의 이제 관심들이 많고, 최근에는 그런 이제 특히 상지 림프 부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보고를 정리하자면,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 그래서 이제 저강도에서부터 중강도, 고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경우, 그리고 근력 운동도 낮은 강도에서부터 이렇게 높여서 진행한 경우, 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한 경우 림프 부종과 관련된 증상의 악화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림프 부종 및 관련 증상의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말씀드렸던 이런 가이드라인 권고량에 적합을 하면 계속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시거나 강도를 늘려가시는 걸 권고해 드리고, 현재 하고 있는 양이 가이드라인 권고에 적합하지 라고 생각이 되면 저강도나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운동부터 시작하시고, 조금 적응이 되시면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것을 가볍게 시작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적응이 되시면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 권고량까지 진행하는 것을 우선은 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혼자 했을 때 잘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운동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하에 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여기서 운동을 시작할 때 저강도나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시작할 때 대부분 이제 저희가 가볍게 걷기, 산책 이런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도록 많이들 권고를 받고 계실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산책이나 걷는 거를 먼저 이제 권고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걷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해지시고 나면 이 모든 가이드라인의 권고를 걷거나 뭐 빠르게 걷거나 뛰거나 이런 부분으로만 채우실 필요는 없고, 사실 그런 것보단 다양한 운동을 좀 접목해서 여러 가지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것과 걷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제 강도나 시간을 점차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 부종이 있는 경우에 근력 운동의 예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저강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 사실은 림프 부종의 악화 없이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의 대표적인 연구를 조금 가지고 와봤고, 여기서 상지 근력 운동, 하지 근력 운동을 전체적으로 했고, 하지 근력 운동을 빼고 이제 상지 근력 운동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헬스장에서의 기구를 이용한 운동들, 뭐 아령을 이용한 운동들, 이런 운동들을 하셨던 것으로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드 로우, 그리고 체스트 프레스, 그리고 라테랄 혹은 프론트 레이즈, 그리고 바이셉스 컬, 그리고 트라이셉스 풋다운, 푸시다운 이런 운동들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시작했을 때는 거의 이런 운동들을 맨손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적응이 된 다음 가볍게 저강도의 운동으로 시작을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3번 반복하고 이러는 것들이 쉽게 된 경우 점차적으로 무게를 늘려나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 부종의 위험이 있거나 림프 부종이 있는 경우 신체 활동을 원칙을 지금까지 복잡하게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면, 림프 부종은 현재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림프 부종은 신체 활동의 금기가 아니고 점진적인 그리고 전문가의 감독하에 근력 운동이나 신체 활동은 림프 부종의 악화와 관련이 없다. 하지만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근력 운동을 시행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을 조금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운동하는 방법을 알고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치료적인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알고 시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근력 운동은 매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차적으로 매우 서서히 저항을 늘려나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매우 무거운 운동까지, 저항,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들은 헬스장에서 10kg까지 이런 운동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그런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면 사실은 부종의 악화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점차적으로 서서히 늘려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운동을 할 때 압박 가먼트, 뭐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걸 처방받으신 게 있으시면 이용해 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처음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림프 부종이 나빠지는지 아닌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운동을 하다가 좀 과해지게 되면 림프 부종의 악화가 관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운동을 중단하고 림프 부종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뵀을 때 운동을 하면 대부분 전신 컨디션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이제 부종이 좀 나빠지시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냥 지켜보시고, 내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부종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 전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과 부종이 악화되는 거와 조금 따로 생각하셔서, 어떤 운동을 좀 시간을 많이 했더니 부종이 좀 나빠진다라고 하면 그 시간의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은 중단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는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상지 림프 부종에서의 이제 근력 운동의 생리학적인 영향은 사실 이제 림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뭐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범위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림프의 흐름과 관련된 개인적인 어떤 기능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또 심혈관 기능과 관련해서 예전에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지, 운동을 거의 안 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테니스를 하셨던 분이 테니스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시던 분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운동을 진행하는 데에도 사실은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 관련된 인자로는 비만이 있는 경우에 림프액이 순환에 조금 사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인자들이 이제 어떤 운동의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각각의 개인마다 내가 가능한 운동의 역치는 다르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림프 부종의 진행 여부를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마다 진행이 가능한 운동의 역치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주변에 어떤 한우분이 예를 들어 뭐 탁구를 하셨는데 잘 진행을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예전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운동량을 많이 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운동의 진행에 대해서는 내 몸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우선 암 생존자분들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은 유산소 신체 활동은 일주일에 중강도 적어도 150분에서 300분, 또는 일주일에 고강도의 운동을 75분에서 150분 이렇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근력 운동은 전신 대근육을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걸 권유드리는데,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세트당 10번에서 15번 반복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해서 2에서 3세트씩, 그리고 중간중간 세트당 쉬어주시는데, 이 10번에서 15번 반복이 가능한 정도의 무게, 그러니까 매우 저강도에서 시작해서 이게 2, 3세트 하시는 게 매우 편해지시면 그 다음 강도를 좀 조절해 주시는 걸로 매우 천천히 근력 운동을 진행한다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유연성 운동은 유산소 운동 하시기 전에 하시거나 일주일에 적어도 2일 이상 전신 대근육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아까 치료적인 운동들도 매일매일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림프 부종은 신체 활동의 금기가 아니고 현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점진적인 유산소 신체 활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운동을 하실 때 압박 가먼트 처방받으신 것들을 착용하시면서 저강도부터 늘려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림프 부종 관련 치료적 운동을 하시는 방법을 이제 개인적으로 말고, 내가 이제 유기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시면 유기적인 동작을 하시고, 아니면 하나하나 맞춰서 하는 운동들이 좋으시면 그런 운동들을 세팅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시고 있으시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시고 나서 이제 뭐 한 3개월 뒤에 병원을 가시게 되면 림프 부종이 나빠졌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자가 확인 방법을 알아서 이제 조금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양측을 비교해서 부종이 나빠졌는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고 났더니 확실히 팔이 너무 무거운데 쉬고 나면 좀 좋아져서 확실히 운동과 관련된 부종 관련 증상이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자가 확인 방법을 조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림프 부종이 악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운동은 잠시 중단하시고 이제 다시 상의하신 다음에 어떤 강도로 다시 시작하실지 상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전하게 우선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에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